일본 연봉 상승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일본어는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8개월 차에 QA로 새 일을 시작해 처음 연봉 400만원에서 2년 만에 6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연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3년 차에 연봉이 3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세계 3, 4위 경제 대국으로 많은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고 비중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시장 1등은 한국은 네이버이지만 일본은 구글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한국은 쿠팡, 일본은 아마존이 주도하고 배달 시장 역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면 일본은 우버잇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는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회사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저는 소규모 회사, 중견기업, 일본 대기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 경험이 연봉 상승이나 더 큰 회사로의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일본에 오기 전 한국보다 일본에서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트캠프 졸업 후 한국, 핀란드, 일본에서 제안을 받았었지만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연봉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격증은 토익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익 800점 이상이면 회사 내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며 영어를 쓰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영어 회화 능력으로 현재 직면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대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실제 영어 회화 능력은 유창한 발음이나 완벽한 문법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유학 경험으로 영어가 완벽한 동료와 일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적 이해도가 낮아 기술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반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저는 업무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처럼 책임이 따르는 분야가 아니라면 발음이나 문법적 오류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업무 시간 중 5분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의 목적과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해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국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발자라면 대부분 마주칠 인원들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 인도,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계와 동유럽계 인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를 또 원어민이 아니기에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업무의 핵심을 알고 이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업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서 읽기와 번역은 챗GPT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읽기와 문법 등에 집중하기보다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구나 하루 업무 시간 8시간 중에서 실제로 영어를 쓰는 시간은 보통 5분 정도였습니다. 이 하루 5분간 쓰는 영어가
주위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회사 내 평판의 상승, 더 큰 프로젝트의 참가, 그리고 성공적인 이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토익 점수가 700점대 후반이었고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영어 실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게 된 계기는 영어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루에 7, 8시간씩 BBC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들어도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치 음악을 듣듯 배경으로 틀어놓고 매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단어들을 익히고 시간이 날 때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식으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쯤 지나니 점점 귀가 트이기 시작했고 2년 정도가 되자 대부분의 뉴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점수를 위해 듣기를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영어에 꾸준히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결국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말하기 실력도 절대적인 사용량을 늘리면서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최대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늘게 되었던 경험은 우버 드라이브로 일하면서였습니다. 5,000번 이상의 운전을 했고 손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4.94로 최상위권이었고 이는 제게도 인생에 남을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영어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토익 시험을 다시 쳐보았는데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5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듣기는 물론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영어 실력은 시험 점수보다는 실제 대화와 듣기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험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간 해외 생활을 했음에도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면서 영어를 익혔고 이런 방식이 결국 업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재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일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의 강점을 가진 분들이라면 일본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본 취업과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팁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